클레이모어라는 요괴 퇴치물을 아시는지요? 전 어린 시절 이 작품을 보고 받은 비주얼 쇼크가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겁 많고 순한 소녀가 세상을 멸망시킬 초월적 괴물로 타락하는 장면이, 농염한 미녀가 도시를 짓밟는 거대한 거미로 변하는 장면이, 그 작고 지켜주고 싶은 소녀가 기괴하고 전위적인 조각상 같은 형태로 변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 조각상이 주인공을 잡아먹으려 추악한 입을 쩍 벌리는 장면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토성토끼 볼펜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고 징그럽고 무서운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분명 너무 불쾌한데 그와 함께 딸려오는 오묘한 흥분, 아니 기대감. 이상한 비유 같지만 마치 교회 예배당에서 거대한 십자가를 봤을 때 느꼈던 것과도 같은 숭고한 무언가를 목도한 듯한 감각. 시간이 지나며 클레이모어라는 만화 자체는 기억의 구석에서 풍화되어 갔지만 이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압도감은 성장 과정에서 제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결국 전 미녀가 무서운 괴물로 변하는 걸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딴 해괴한 취향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기분 나쁘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잠깐, 이건 비단 저만의 독특한 이상 취향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상 취향인 것은 확실하나 소수 취향이라고 하긴 힘들단 말입니다. 괴물적이거나 괴물로 변신하는 미녀라는 건 창작물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잖아요. 솔직히 님들이 본 작품에서만 떠올려봐도 우르르 나오지 않나요? 그 정도면 거의 메이저의 영역이죠. 그럼 둘 중 어디에는 해당하는 거겠죠. 많은 작가들이 이런 것에 끌린다, 혹은 많은 독자들에게 이런 것이 수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런 게 수요가 있을까? 이 변태들은 무슨 심리로 이딴 해괴한 걸 좋아하는 걸까? 미소녀를 주력 상품으로 어필하는 일본 만화나 게임에서 특히나 이런 취향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를 이번 영상에서 저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가봅시다. 미소녀와 그로테스크 미학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칸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엥? 칸트면 임마누엘 칸트 말하는 거임? 미소녀 이야기하는데 칸트까지 끌어오는 거 에바 아님?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칸트 없이 미소녀를 논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씹덕들이 추구하는 미학의 창시자 같은 존재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미학이란 말을 들으면 직관적으로 심미적 아름다움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색감이 예쁘고 얼굴이 예쁘고 하여간 마음이 끌리는 뭐 그런 거. 근데 사실 칸트 이전에는 미학은 철저히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했습니다. 한때는 미학은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미란 것은 숭고한 비율의 조합으로 고차원적 세계의 이데아를 연구하는 재료였죠. 또 한때는 미는 도덕이었습니다. 선함이야말로 중요한 가치고 그 선함의 척도가 가시적인 형태로 따라온 것이 미라고 생각했죠. 또 한때는 미는 신을 숭배하기 위한 수단, 또 한때는 미는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에 주목한 칸트는 미를 수단이 아닌 인간이 음미에 마땅한 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쁜 건 예쁘기 위해 존재해도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저 마음이 끌리니까 그것만으로 독립된 가치를 지닌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게 오늘에나 당연하지 칸트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귀여우니까 좋아, 예쁘니까 좋아 라는 생각이 칸트로 인해 당연시되고, 그런 생각들이 뭉쳐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들 안에서 우리가 빠는 서브컬처도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 도덕적 무결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티파티 수영복 페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위대하신 칸트님 덕분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칸트가 없었다면 수영복 세이야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확언할 수 없지만 수영복 세이야가 지금보다 널리 퍼지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칸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영복 세이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이야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얼마나 과학적 존재인지를 억지로 증명하느라 피곤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한마디로 개인의 미적 감동을 존중받을 수 있는 현대의 세계는 정말이지 유토피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미란 건 주관적인 것에 가까운가요? 객관적인 것에 가까운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심플한 이지선다를 요구한다면 아마 주관 쪽의 표가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미학과 수학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놓게 된 현대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허접한 미적 기준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객관적 미, 절대적 아름다움이란 게 완전히 허상이냐 한다면 그렇다기엔 압도적 다수에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외형이 있잖아요. 이런 외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고대의 수학적 비례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조각상과 닮았고요. 심지어 현대 상업미술에서조차 그림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그림 안에 도형비를 담아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단지 그려지는 원의 형태가 천동설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믿게 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끝끝내 과학적 검증을 거쳐 우리를 땅이 움직여 마땅한 세계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절대적 미라는 게
게 있다고 확신할 근거까진 못 되더라도 객관적 미가 허상까지는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않을까요? 객관성을 증명할 수 없는 개념인가 동시에 희미하게나마 객관성을 내포한 개념, 철저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객관성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 칸트는 이렇듯 미를 주관과 객관이 섞인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오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칸트가 오늘날의 2D 미소녀 캐릭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왕도적인 미적 이상향을 기호화시켜 만들어진 2D 미소녀는 추측컨대 칸트의 기준에서 객관적인 미에 가까운 존재일 테지요. 그리고 징그러움을 강조하는 괴물, 촉수 등은 그와는 명백히 대비되는 주관적 미겠죠. 칸트에게 그로테스크란 이 섞일 수 없는 두 존재가 섞였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현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인식한 대상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뇌 속에서 세계를 구축합니다. 인간의 뇌는 맞닥뜨린 대상을 설명하기 쉬운 개념으로 만들어 이러한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하죠. 이건 로리캐, 이건 누님캐, 이건 촉수괴물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인간이 그로테스크를 맞닥뜨릴 경우 이 과정에서 에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상이 미소녀인지 괴물인지 규정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대상의 미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혼란을 느끼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건 기괴한 거 보면 기분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우리가 그로테스크 미소녀에 끌리는 마음까지도 가지는 애잖아요. 일단 고매하신 칸트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로테스크 미소녀를 보고 경의와 흥분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불규칙함조차 사유하려는 이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순간은 그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압도당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복잡한 원리를 사유하려는 우리의 이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 숭고함과도 같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칸트님 왈, 우리에겐 숭고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테스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래요. 인간 사유의 위대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이에요. 그래요, 멋진 말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동의 못하겠는데요.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 클레이모어의 각성자를 봤을 때 느낀 흥분은 이성인이 뭐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무언가였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 기준에선 칸트님이 틀리셨는데 그렇다고 저 따위가 감히 칸트님의 말에 토를 달 수도 없고 참 갑갑하네요.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저 대신 임마누엘 칸트의 권위에 대항해줄 패기 넘치는 위인, 우리가 그로테스크한 미소녀를 보고 느끼는 개쩌는 흥분을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위인, 지난 마조이즘 영상에 이어 다시 한번 소환된 질 들레즈입니다. 물론 질 들레즈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제가 소환한 건 영영 들레즈의 본체가 아닌 제2의 한계 안에 있는 시뮬라크르에 불과하지만, 그 들레즈의 시뮬라크르가 말하길 이 괴물 미소녀가 개꼴리는 이유는 이성의 회복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이것은 이성의 경계와 형태의 경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데서 파생되는 흥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완전한 괴물은 그렇게까지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미소녀도 그저 안정적으로 예쁘기만 할 뿐이죠. 하지만 둘의 경계가 허물어 진다면 괴물의 영역은 더욱더 불쾌하게 강화되고 안정적이던 미소녀의 예쁨도 고동치는 고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다친 개체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내 몸은 여기까지다. 내 의식은 독립되어 있다. 나는 통제 가능한 존재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상태를 숨막혀 하기도 하죠. 자기의식의 고삐를 완전히 쥐고 있는 자신의 안정적 통제력에 스스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기 통제에서 한 발 나아간 상태, 구체화하긴 힘들지만 막연한 변화와 성장의 이상향으로 상정하고 있는 초월을 원하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변화, 어떤 존재, 어떤 세계, 그리고 이 초월의 단계에서 에로티시즘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문화적으로 에로티시즘은 종종 개체의 경계를 허무는 경험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완결된 존재였던 개인이 타인과 소통하는 행위, 그것도 가장 깊게 타인과 섞이게 되는 에로티시즘적 행위를 자기의식의 경계를 흐려 초월로 나아가는 중요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고작 평범하고 동등한 타인과 섞이는 것으로는 자기 초월이라는 압도적 감각을 얻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이유로 남성의 경우 사마귀와도 같은 여성의 포식성을 갈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와 동시에 공포를 선사하고 나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흡수해줄 것 같은 에로티시즘적 존재, 자기 초월을 성립시켜줄 인식 너머의 존재, 이러한 존재는 오랜 세월 동안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이 품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과거인들은 이러한 이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심플하게 현실에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뭐 그에 가까운 존재는 있겠죠. 판무 파탈이라고 표현되는 고혹적이고 파멸적인 미녀라던가 말이에요. 물론 그조차도 이야기로나 듣지 직접 맞닥뜨리기라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요. 하지만 2D 세계에 한계란 없습니다. 탑급 연예인 뺨 500번은 치고도 남을 정도로 예쁜 미녀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책갈피와 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2D 세계의 괴물적 존재는 이상형적 여성성의 갈구에 대한 문화적 원형인 탄생, 욕망, 죽음 또한 기본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축적되어 온 이상이 씹덕 서브컬처 세계에서 비로소 대중화의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적 속성과 감각적 속성뿐만이 아닙니다. 저 존재는 이미 시각적으로도 노골적인 허물어진 경계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소녀 그림체는 아기나 고양이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림체이기에 이 그림체에서 최우선시되는 속성은 귀여움입니다. 귀여움과 기괴함이라니 미의 속성에서 어떤 개념이 이것보다 극단에 있을까요? 그로테스크 미학은 어쩌면 2D 미소녀와 섞임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것이 아닐까요? 신묘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다차원적이고 강렬한 매력의 조합으로 그로테스크한 2D 미소녀는 자기 탈피를 원하는 오타쿠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허물고 초월시켜줄 것만 같은 이 그로테스크한 미소녀에게 숭고함이라는 터무니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남성의 마조이즘적 욕망 2부에 해당하는 그로테스크한 미소녀가 끌리는 이유를 주제로 삼아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재밌게 보셨을지요? 원래는 제가 밸런스충이라 여성의 마조이즘이나 남성의 사디즘도 한번 다뤄서 밸런스를 맞춰볼까 했는데요. 근데 여성의 마조이즘은 제가 뭐 여자 마음을 알아야 살을 덧붙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 어떻게든 학술적으로 여성의 마조이즘이 작동하는 원리를 학습한다 쳐도 뭐랄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의 감각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보는 입장에서 꼬울 것 같은 느낌? 그니까 킹반인이 야 내가 씹덕들이 사고 회로를 분석해봤는데 얘네들은 이런 생각하는 생물이야, 같은 소리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마조이즘은 패스. 그럼 남성의 사디즘적 욕망, 이쪽은 제가 대본을 살짝 구상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파보니까 의외로 진화심리학이니 번식과 경쟁력이니 사회구조 문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껴있는 주제라 다루기도 까다롭고 외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대본을 연성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조이즘보다 이쪽이 단순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만든다고 해도 컨텐츠적으로 즐기기 힘든 딥다크한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디즘 영상도 패스.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남성의 마조이즘적 욕망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우려먹은 것이지요. 뭐에 대한 변명이 이렇게 구구절절하냐고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마조이스트 변태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